네, 안녕하세요. 포에버이원의 장효승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요즘 가장 핫한 스킨 부스터죠. 주베룩 스킨 부스터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입이 가능한 스킨 부스터 중에서 가장 좋은 재생 효과,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콜라겐 생성 효과를 가진다고 해서 요즘에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주베룩 스킨 부스터 시술 방법이 사실 인젝하는 방법이긴 한데 환자분들 중에는 다양한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씩 섞어서 환자분들께 맞춤형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술 방법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시술하면 좀 환자분께 편하고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조금 더 나누자면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많이 이런 방법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RF를 이용해서 채널을 열어준 다음에 강하게 이제 분사하는 노보젯이라는 큐어젯이라고도 부르죠. 장비를 이용해서 그 열려있는 채널로 주베룩을 침투시켜주는 방법, 통증이 가장 적은 방법이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물광기계, 더마샤인이라는 기계로 직접 이렇게 멀티 니들링 장비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거 나는 없다 병원에.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넣어야겠죠? 매뉴얼로 인젝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오늘 시술하실 환자분 피부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염증성 여드름도 좀 있으시고 지루성 피부염처럼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홍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피부가 약하고 손상이 되어 있는 이런 피부들,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픽 스카나 이런 여드름 흉터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베룩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리서페이싱 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딱히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데 편의를 위해서 이마 부위는 니들 RF로 채널을 열어준 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분사해서 침투하는 방식 보여드릴 거고요. 눈밑이나 이런 팔자 쪽, 볼 쪽 이런 부분은 물광 기계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아래쪽 볼과 턱선 쪽에는 매뉴얼로 이렇게 인젝하는 방법을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피부에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좀 함몰되어 있는 이런 아트로픽 스카 같은 데에는 노보젯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컨택해서 약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면서 주베룩을 주입하는 것까지 조금 같이 보여드릴게요. 채널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시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강도는 가장 약한 강도로 하고 뎁스도 보통 1mm 이하로 저는 설정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솔루션을 뿌려서 니들 RF를 해주시면은 그 사이에도 다른 솔루션들이 잘 침투가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솔루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한 2-3cm 정도 띄고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 함몰된 흉터 있는 분들은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면서 주입해 주시면 흉터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고르게 여러 부위로 잘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주베룩을 수화를 잘 시켜놓지 않으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텍스 믹서로 믹스를 하다가 시술 직전에 뽑아가지고 장착하고 시술을 하셔야 그나마 좀 막히지 않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레이트를 패스트로 보통 이제 이걸 많이 넣고 하시는데 한 번에 좀 많은 양을 세게 밀어넣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막히거나 잘 고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슬로우로 세팅을 해놓고 시술을 하고요. 그래야 좀 더 고르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니들로 시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홍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핏줄이 있다거나 염증 여드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피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컴프레션 하면서 시술하시는 게 좋겠고요. 했던 자리를 대충 돌고 다시 오기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시술을 해주시는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좀 눈에 가까운 부위에다가 이 주베룩을 주입해야 된다고 하면 더마샤인으로 시술을 종종 합니다. 굉장히 극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절이 생긴다거나 하는 우려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정 부위, 이렇게 좀 좁은 부위를 시술하고자 하는 분이나 박리를 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바늘을 넣어가지고 주입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흉터 있어요. 그런 데에는 요 매뉴얼 인젝하는 방식으로 흉터 시술도 하고 있는데, 워낙 피부가 얇은 부위들, 그런 부위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벽쪽에 더미스 정도까지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촘촘하게 한 포인트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드름으로 인한 홍반이나 실핏줄 확장되어 있고, 이런 부위에도 주베르그 해주신 피부가 재생되면서 부가적인 효과로 여드름 흉터는 물론이고 붉음증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가지신 분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시술 끝나고 나면 후처치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후처치는 사실 어떤 시술을 꼭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거나, 주사 맞아야 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열감이나 붉음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크라이오 관리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냉각 관리 같은 걸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초음파 관리 기계들 있죠? LDM이라든지 인텐스 울트라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걸 좀 진정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 채널이 열려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이 될 만한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술 주기는 좀 회복 기간을 감안해서 환자분께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시술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효과 나타나는 거는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시술 직후에는 당연히 바늘 들어간 자국도 있고 해서 요철처럼 보이는 엠보싱 같은 부분이 약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일주일 이내에 한 3, 4일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시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 주베르게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제각기 다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세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딱히 방법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물광주사기로 그냥 넣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저처럼 노보젤 같은 주입기 같은 제품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는 이 제품의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방법이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건 제가 하는 방식이 너무 맞고 무조건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환자한테는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았다던가, 아니면 이 방식은 이런 세팅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좀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시술 방법이 여러분들이 주베르그 시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